어휘들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어의 다양한 단어들이 고대 언어의 서로 다른 층위를 감식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연구의 정점은 국립국어원에서의 공동 연구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의 언어학자들과 함께 한국어와 통구수어의 비교 분석과 어휘 사전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언어학적 방법론을 활용해 두 언어의 통사적 구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실질적으로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도출되었습니다. 한국 체류의 마지막 날, 저는 경복궁을 찾아 고요히 걸었습니다. 웅장한 궁궐 건축과 정교한 전통 예술품들을 바라보며 이 모든 문화적 성취에 배경 있는 언어의 힘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닌 동북아시아 문명의 지혜와 철학을 담아낸 그릇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어의 우수점은 단순히 현대적 디자인의 한글이나 문법적 정교함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에 걸쳐 동북아시아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형성된 문화적 DNA 포함되었습니다. 이 언어는 고대로부터 이어진 지혜의 연속성을 간직한 살아있는 화석과도 같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며 저는 다음 목적지인 베이징에서 열릴 국제언어학 학생회의에 대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연구 결과를 전 세계 언어학자들 앞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어와 통구수어의 연결고리는 더 이상 가설이 아닌 체계적인 근거에 기반한 학설로 인정받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국제회의장은 세계 각국에서 모인 언어학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적어보며 긴장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제 학문적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차례가 되어 단상에 올랐을 때 청중석에서는 예상대로 의심의 소리들이 느껴졌습니다. 서구 언어학계에서 한국어와 통구수어의 연관성은 오랫동안 주변부 이론으로 취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의 큰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터에 시베리아 현지 조사 사진과 언어 비교 자료들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한국어와 통구수어 사이에 있는 한글 구조, 문법 구조 분석, 기본 어휘 일치도 등 객관적 데이터들이 제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두 언어의 조사와 어휘 활용 방식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사건은 한국의 사이에 작은 순환을 일으켰습니다. 발표의 하이라이트는 한국의 국어학자들과 공동 개발한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한 언어 분석 결과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230개 언어를 분석하여 계통적 유사성을 수치화했는데 한국어와 통구수어 사이의 신경 개수는 놀랍게도 0.87이라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예상대로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여수 학자들은 현재 세계의 부족을, 미국 학자들은 통계 방법론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준비해온 추가 자료들로 저는 차분히 반박했고 한국에서 온 이 교수의 무슨 설명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중국 최고의 언어학자로 알려진 왕 교수가 접근해 왔습니다. 그는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표하며 중국 북동부 지역의 고대 문헌 중에서 한국어와 유사한 언어를 사용한 흔적이 있다는 자신의 연구를 공유했습니다. 이는 제 의견을 또 다른 중요한 근거를 더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왕 교수의 안내로 베이징 대학의 고문한 교장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진 시대 고대는 동북 지역의 말이 다르지만 서로 통하는 민족들이 살았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는 고대 중국인들도 한반도와 만주, 시베리아, 남부 지역 사이의 언어적 연관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뜻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한나라 시대의 한문헌에 기록된 고조선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단편적이지만 기록된 몇몇 단어들은 현대 한국어와 상당한 연관성을 보였으며 동시에 고대 통구수어 기록과도 유사했습니다. 이 삼각관계는 제 이론의 시간적 깊이를 더해주는 귀중한 발견이었습니다. Uprojetos científicos, todas as áreas da educação, uprojetos científicos. 그곳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적 성취에 대한 발표를 들으며 언어가 한 민족의 정체성과 창의성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국어의 구조적 특성이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문화적 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근원으로 생각하는 차원에서 저는 다음 목적지인 일본 도쿄에서의 연구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한국어와의 생각, 비교를 통해 동북아시아 언어의 더 큰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이 연구 여정은 점점 더 넓고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쿄 대학 언어학부의 고요한 연구실에서 저는 일본의 언어학자 다나카 교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오래된 일본 문헌들이 펼쳐져 있었고 벽에는 동아시아 언어 개통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30년간 일본어의 기원을 연구해온 권위자였습니다. 저는 베이징과 서울에서의